우리는 불행해지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귀하게 태어난 존재다. 우리에겐 충만하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플러스라는 책입니다. 조성이 지음 유영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저자 조성이님은 국내 1호 마인드파워 스페셜리스트 마인드스쿨 대표이다. 떨쳐낼 수 없던 빛의 굴레, 비관에 젖어 술떡에 빠져 살았던 20대의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던 용하다는 점집에서 47세까지 인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오기가 생겼다. 인생 뒤집어 보겠다는 각오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손에 넣겠다 굳게 마음먹고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에 옮겼다. 이후 독학으로 영어를 마스터하고 미국 3대 유통기업 타깃에 취업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고, 이 모든 변화는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의 힘, 즉 마인드 파워였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내면의 힘을 더 깊이 공부하고자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마인드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주인공인 밥 프록터의 한국 유일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직접 트레이닝을 받았고,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 국제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이 책은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막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제2막 보이지 않는 힘, 제3막 행복한 부자로 가는 심플하지만 확실한 7가지 법칙입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의 법칙. 미국에서 밥 프록터에게 트레이닝을 받을 때 들었던 내용 중 놀랍고도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었다. 이 세상 단 1%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의 약 96%를 벌고 있다는 통계 결과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99%가 세상에 있는 단 4%의 돈을 나눠 먹고 산다는 말이 아닌가? 축복받은 1%에 해당하는 사람과 99%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 모든 돈의 96%를 차지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신의 손길을 받았고 축복받았으며 그 도구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내 안에 펄럭이며 용솟음치고자 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쓰이기를 기다리다 지쳐 잠자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큰 돈을 손에 쥔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았는가? 많은 사람이 불경기 또는 운이 없어서 같은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유일 뿐이다.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쥐게 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만다. 수많은 복권 당첨자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그 부를 유지할 내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더라도 금세 되찾는다. 내적 마인드가 이미 그렇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단 1%의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다른 점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다. 이 1%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이 세상에 단 1%의 사람들만이 생각을 한다. 3%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96%의 사람들은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한다. 지금 마음속으로 나도 생각은 하면서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라. 내가 주체적으로 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춘 창조적인 생각인지, 과거의 기억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 체계에 기반을 둔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천편일률적인 생각인지, 대다수의 사람이 과거의 상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지금까지의 경험대로 극히 제한된 틀 속에서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문화적, 사회적 패러다임을 자신을 끼워 맞추며 남들처럼 살아가며 생각하는데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반드시 승진하겠다. 내 사업을 늘려가겠다. 매출을 늘려가겠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다 등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하고 더 잘 살고 싶어 한다.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보이는 행동을 바꾸고자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고 힘만 빠진다. 그런데 인생에서 보이는 결과를 바꾸고자 한다면 원인이 바뀌어야 한다. 즉, 열매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는 것은 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과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과를 포도로 바꾸기 위해 사과나무에 포도를 붙이려고 노력하는 격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인 보이지 않는 땅속 씨앗을 바꾸어야 포도가 열리는데 말이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힘든 것이다. 원인을 제대로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보이지 않는 땅속 사과 씨앗이 보이는 땅 위에 사과 열매를 창조한다.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보이는 결과이다. 그 원인이 되는 뿌리는 무엇일까? 외적인 것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부에서 돌아가는 내적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겉보기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바로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싶거나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일반 회사원이거나 학생이거나 백수이거나 아니면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이거나 누구든지 상관없다. 그것은 현재 보이는 결과일 뿐이다.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를 정말 바꾸고 싶다면 바로 지금부터 내 생각을 바꾸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지난 6천년간 모든 유명한 사상가와 철학자, 현자들이 동의한 부분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아주 심플한 듯 보이지만 썩 쉽지만은 않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학교나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항상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받았을 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배우지 않았다.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삶에서 연습을 해봐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였다. 10억 원을 번 가게 주인이나 1000억 원을 번 재벌들은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면보다 밝고
풍요로운 면을 보고자 했으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긍정적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마음의 법칙, 즉 마인드 파워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늘 활용했다. 행복과 성공을 원한다면 자신의 내면을 명확하고 밝게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즉, 진리는 간단하다.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걱정, 의심, 두려움, 질투 등의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나쁜 일을 끌어당긴다. 우리 모두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보고 가슴을 치며 한탄한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질투하며 수많은 변명으로 허송세월한다. 지금 처한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생각은 바꿀 수 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단련시켜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가난하지만 마음속에서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되겠어 라고 선택한다면 부자가 될 것이요. 비빌 언덕이 많은 친구를 부러워하고 자기 변명 속에 한탄하며 살아간다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뀐다. 그렇기에 빌 게이츠가 말한 대로 가난하게 죽는 것은 100% 나의 책임이다. 이것을 삶에서 깨닫고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내 삶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는 말했다.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엑스트라의 삶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이 있다. 나의 선택에 따라 그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지금까지와 같이 살겠는가? 아니면 진정 가슴 뜨겁게 바꾸고자 하는가? 내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되자. 나는 그럴 만한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단 하나의 놀라운 멋진 삶은 바로 내가 창조하는 삶이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로 가득한 삶이었다면 바로 지금부터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부터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자. 내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바로 나라는 사람이 내 운명의 선장임을 꼭 기억하자. 이제 담대히 노를 저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법칙 3. 감사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진다. 부정 덩어리로 살았던 어린 시절 내 눈에는 언제나 내가 짊어진 수많은 문제만 보였다.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어서 늘 인상을 찌푸린 채 살았다. 마인드의 법칙에 따라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불평할수록 더 많은 문제와 불평할 일들이 생겨났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마지막으로 4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런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중. 오래전 헬렌 켈러의 글을 읽고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암묵 속에서 지내야 했던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그녀에게는 사흘 동안만이라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한 것들이었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집중하느라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지 못했다. 우선 사지가 멀쩡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의 파워를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많은 것이 변화했다. 상황은 똑같았지만 내 관점이 달라졌고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자 현실의 상황도 변화했다. 내가 시작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하루에 감사한 것 3가지씩을 노트에 쓴 것이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가 어려워서 3가지를 채우는데 30분이 넘게 걸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서 3가지를 고르느라 오래 걸렸다. 그때부터 내 입에서는 습관처럼 나오던 변명이 줄어들었고 감사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고마워하지 않으면서 더 좋은 것들이 오기를 기대할 순 없다. 현재 처한 상황에 불평, 불만을 갖는 순간 그 부정적인 마음이 주위로 전송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빚더미, 가난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를 닮아간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그것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내가 더 관심을 두고 에너지를 주는 것들이 반응해서 내 주위를 둘러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집에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만 한다면 그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하는 감정을 스스로 발산하고 다니는 격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는 순간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한다. 열등한 것들에 관심을 두면 우리 스스로 열등해지며 결국 열등한 것들에 둘러싸이게 된다. 그러나 어메이징한 감동의 것들에 관심을 두면 주변이 어메이징한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된다. 보이지 않는 마인드의 힘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의 이미지 그대로 현실의 모습을 나타낸다.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감사해야 할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다.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들에만 집중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 몸에 뵐 때까지 감사하기를 직접 실천해보면 그 대단한 위력에 누구나 놀랄 것이다. 감사하기는 역사상 모든 선구자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덕목이다. 자연스럽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저절로 미리 감사하게 된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3가지씩 감사하기를 시작해 보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